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김소정입니다. 오늘은 품질공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품질공학의 개념 및 역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제나 문제를 푸는 그런 기회는 없을 것 같고요. 아주 간단한 이제 개념 및 역사이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이렇게 수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이전에 그 교재는 따로 이제 어떤 교재를 쓸까라고 많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미국에서도 강의를 할 때 썼던 그 몽고메리 교수의 이제 Introduction to Statistical Quality Control 그 교재를 쓰겠습니다. 그 한글 교재들도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교재 세계 최고의 교재이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 유학을 가시거나 아니면 해외에서 활동을 하실 때도 결국에는 이 책을 어, 다 이 책 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다른 말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국제적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 교재를 그대로 이용을 할 거고요. 본문은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부담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공 지식을 영어로 이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수강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수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원서 그대로 보는 거에 가장 이제 지식에 어, 변형이 없이 그대로 습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어차피 저랑 같이 하시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말로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이제 해석을 해 나가면서 같이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죠. 알겠죠? 일단은 품질입니다. 품질이 뭘까요? 흔히들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예를 들 때 자동차 예를 많이 들었는데 모두가 이제 16살 이후면 자동차를 갖고 다니니까요. 근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이제 핸드폰을 예를 들어야겠네요. 그게 대학생들한테 보다 더 이제 표준적이니까. 핸드폰을 살 때도 그런 고민을 합니다. 가격을 주로 많이 따지지만, 그죠? 가격을 주로 많이 따지지만, 결국에는 품질이 얼마나 좋느냐, 얼마나 인터넷도 잘 되고, 만지는데 스크린도 얼마나 이제 에러 없이 인식을 잘하고,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예. 왜냐면은 결국에는 품질은 사용을 하는 목적을 그대로 아무런 문제 없이 제공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고객들은. 그죠? 고객들은 결국에 제품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사는 거기 때문에 그 기능이 얼마나 문제없이, 그러니까 에러 없이 원활하게 이제 제공이 되느냐, 해당한 구매한 제품으로부터. 그죠? 이제 그래서 quality means fit for use 해서 이제 트레디셔널한 이제 데피니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도 잘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설계 상황에 디자인을 했을 때 나왔던 여러 가지 규격들에 대해서도 얼마나 적합하게 그 세부 사항들을 잘 지켜서 디자인이 됐는지, 설계가 되고 제조가 됐는지, 그 사항 자체가 결국에는 한 가지의 약속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약속된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그 제품에 얼마나 사양을 잘 맞추고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이제 품질에 대한 정의이고요. 어, 근데 문제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품질은 당연히 안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nversely proportional to variability 해가지고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이제 반대적으로 기능이 많아지면 한마디로 좋은 품질 유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전 핸드폰을 구매할 때도 단순한 기능 선호합니다. 사실은 옛날 폴더폰을 더 좋아했고요. 폴더폰은 이제 그냥 통화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많이 의미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다른 기능들을 많이 보는 것 같고, 자동차도 똑같죠. 자동차도 옛날에는 운전만 하면 됐었는데, 기계적인 기능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지금은 자동차를 공학에서만 다루지도 않죠. 자동차를 봤을 때 얼마나 전자장비가 얼마나 새로운 기능들을 주느냐,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좋게 업데이트가 돼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음향기기들은 얼마나 시스템이 좋고 등등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요새는. 그죠? 그래서 시대가 계속 발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량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아요. 품질이란 문제를. 왜냐면은 점점 사람들은 당연히 많은 기능을 요구하게 돼 있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옛날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품질에 대한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이고 이게 품질 공학이 이제 산업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되는 이유는 이게 결국에 실질적으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산업공학과를 마치시면 결국에는 뭘 합니까? 마치기 4학년 때 시험을 보죠, 보통. 3, 4학년 때 품질경영기사 딱 시험 봐가지고 기사 이제 4학년 때에서 기사 자격증 따시고 결국에 품질 담당자로 이제 취업을 대부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품질 공학 부분을 그리고 품질 경영 혹은 품질 경영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칠 수는 없다. 산업공학과 상업공학도라면 결국에는 알아야 할 것이다는 것이죠. 좀 뭐 여담으로 샜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정도로 품질공학 중요하다. 예? 그리고 품질은 한 번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통해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고 새 제품이 나오면 결국에 그 제품에 대한 고려사항은 또 달라지죠. 기능도 다르니까. 그러면 또 그 품질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고민해보고 뭐 동료들과도 의논해보고 회사 상사들과도 토의를 해보고 막 이렇게 관련 이제 아니면은 뭐 관련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보고 하다 보면 금방 시간이 갑니다. 금방 시간이 가고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해결은 하겠지만 새로운 제품들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쉴 틈 없이 그냥 평생 개선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은퇴를 하는 시기가 올 겁니다. 그래서 품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고 거의 장인 정신에 가까운 거예요. 결국엔 장인 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품질 임프루먼트에 대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결국에는 평생 이것으로 이제 직업을 삼아도 평생 문제없이 살 수 있다. 그렇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업 시스템 공학과가 결국에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향상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그게 좋아서 다 이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게 몽고메리 교수가 미국 교수이기 때문에 미국을 예를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품질 분야에 있어서 일본의 품질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의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도 책에서도 예. 그래서 이제 미국과 왜냐면은 품질 경영이 사실은 세계 최고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80년대, 뭐 90년대 뭐까지도 일본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하도 품질 문제가 많았어요. 미국에서 품질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뭐 자동차로 예를 들면 토요타를 따라갈 수가 없죠. 토요타의 그 품질적인 안정성 그거에 따라서 결국에는 그럼 왜 우리는 이런 차를 못 만들고 왜 우리는 이렇게 에러가 많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시작되면서 미국에서 결국에는 품질 경영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뭐 보시면 알겠죠. 뭐 피겨 1만 보셔도 여기 보면은 미국과 일본을 비교했는데 이게 워런티 코스트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뭐 품질 보증, 그죠? 품질 보증 그거에 대해서는 클레임 비용이라고 쉽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일본은 이렇게 낮은데 정확한 액수는 이제 없습니다만은 일본이 이렇게 낮은데 미국은 이렇게 높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죠, 확실히. 뭔가 제품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공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이게 LSL하고 USL이 있는데 스페시피케이션 리밋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관리도를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해 드릴게요, 나중에. 그리고 하여튼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중심극한 정리처럼 어떤 타겟 밸류가 있으면 결국에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 있죠. 정기 분포를 따라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 분포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되는데 그 베리어빌리티가 크면 클수록 분산이 크면 클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이 종 모양에서 점점 낮아지고 이렇게 퍼지게 되죠. 그리고 LSL하고 USL이 간격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아니, 원래는 이거 스페시fik한 리밋인데 넓어지진 않고 결국엔 이렇게 넓어져서 이 분포가 결국엔 LSL을 넘어가거나 USL을 넘어가게 되죠. 그럼 불량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왜냐면 요구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사이즈를 10cm인 뭐
자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여기가 뭐 그래도 뭐 9.8mm는 되어야 되고요. 그래도 10.2mm는 되어야 그 10cm에 가깝다는 분량이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보다 낮으면 분량이고 높으면 또 분량이죠. 왜냐면 우리는 결국 그 10cm의 자를 이제 갖고 싶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도 비슷하고요. 규격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은 거의 뭐 사실은 일직선이 제일 좋죠. 타겟 밸류에서 어떤 베리어빌리티 없는 그 이상의 상황. 근데 뭐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베리어빌리티가 좁아지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한쪽에 일본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었던 거죠. 예, 이해를 하셨죠? 결국에는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이상적으로 모든 제품이 하나의 값에 수렴할 수 있는 분산이 없는 그런 아주 이상의 상황. 하지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죠. 산업공학도라면 어느 정도 확률과 통계를 배우셨다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 하여튼 그래도 이상향으로 타겟 밸류에 가까운 이제 어떤 분포를 갖도록 만들어 보자. 가 목표입니다. 통계적으로 얘기하자면. 예, 어이구, 벌써 뭐 많은 말들을 한 것 같은데, 아직 4페이지네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품질 공학이란 무엇이냐? 네? 그거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능적, 관리적, 이제 엔지니어링 액티비티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컴퍼니가 이제 결국에 어떤 품질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죠? 제품에 대해서. 그죠? 그 제품에서 요구하는 사항, 뭐 그게 고객에 의해서 요구되는 사항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자체에서 규정하는 사항일 수도 있고 그 규정된 사항을 요구하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학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맞죠? 결국에는 그 variability를 최소화시킴으로써 아까 전에 말했지만 분산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요구사항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공학적인 기능 방법의 전개 그런 거를 측면에 보는 게 이제 품질공학이고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어떤 측면들을 보아야 하냐 performance 많이 뭐 영어 단어 많이 쓰시니까 이렇게 그냥 performance 이를 위해서 뭐 will the product do the intended job 그러니까 의도하는 일을 하느냐 그걸로 이제 성능을 측정하고 reliability 신뢰성이죠 그리고 이제 how often does the product fail 그러니까 얼마나 고장이 안 나느냐 그죠 durability how long does the product last 그래서 어떤 거냐면 내구력 그러니까 reliability하고 durability하고 좀 다르죠. 신뢰성, failure, 그러니까 고장 실패와 관련된 겁니다. durability는 말 그대로 프로덕트가 얼마나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냐. 내가 오늘 자동차를 샀는데 얼마나 이걸 지속해서 같은 기능을 쓸 수가 있느냐 오랫동안 뭐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을 계속 끊임없이 물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serviceability, how is it, to repair the product 해가지고 얼마나 수리가 쉽냐. 고장이 났다면 리페어 타임도 중요합니다. 뭐 고장이 생각해 보세요. 고장이 뭐 1년에 한 번 났는데 리페어 타임이 뭐 말 그대로 한 10분 만에 고쳐진다면 괜찮죠? 그죠? 1년 365일이라는 시간에 비해서 뭐 10분은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그런데 뭐 1년에 한 번 고장 났는데 그게 6개월이 걸려요. 수리 시간이. 그러면 문제 있는 제품이죠. 그죠? 그렇게 하고 에스테틱 이제 이거는 이제 심미적이라고 표현하나요? 그래서 what does the product look like 해가지고 이제 스마트폰을 보실 때 아니면 자동차를 사실 때 아니면은 뭐 심지어 아니면 집을 보거나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많이 보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디자인적인 이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면을 물어보는 거고 features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특징 어떤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최적의 제품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품질 공학의 관점에서 봤을 때 원하는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면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쓸 수 있고 고장이 안 나는 제품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쉽죠? 그죠? 그냥 뭐 학문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런 게 다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토대로 이렇게 핵심을 요약한 거라서 뭐 내가 제품을 살 때 어떤 거를 보지? 내가 핸드폰을 살 때 어떤 걸 보지? 내가 컴퓨터를 살 때 어떤 걸 보지? 심지어는 뭐 게임을 하더라도 내가 게임을 할 때 뭘 요구하지? 다 품질이 있습니다. 게임 품질도.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을 보는구나. 나도 이런 걸 봤었구나. 안 봤다면 좀 몇 개는 더 보시고요.
예, 그죠? 퍼포먼스만 보시지 말고 이제 릴라이빌리티도 보시고 듀라빌리티도 보시고 서비스빌리티도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배웠으니까 산업공학도로서 배웠으니까 질문을 하시면서 보시고 그러면 더 좋은 제품을 고를 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하세요. 이제 산업공학도니까 뭔가 배웠으면 좀 아는 척도 해야 되고 뭔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스스로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적용해보고 생각해보고 지금 뭐 현재 이것만 보겠습니까? 더 많이 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공통적으로 보는 것들이다. 이제 또 회사 가시면 뭐 내부적으로 봐야 될 게 더 많아요. 예, 그렇게 그때 되면은 이제 또 고려를 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습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어쨌든 피처까지 했죠. 예, 그래서 이제 perceived quality는 인지된 품질입니다. What's the reputation of the company? 그러니까 이 회사에 대해서 품질이 얼마나 평판이 좋은지 보는 건데 포드 자동차랑 쉽게 말해서 토요타를 비교해 드릴게요. 이제 포드 자동차에 악감정은 없는데 미국에서 그냥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를 제 이제 학생들 포함해서 제 주변에 이제 제가 오래 살았잖아요.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거기서 들어보면 미국 사람들도 포드차를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뭐 SUV 말고 옛날에 이제 자꾸 이제 미국에서 만든 세단차 얘기하면 왜냐면 고장이 많아요. 이게 서민차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예, 또 서민이라는 단어가 또 이상하기도 한데 그러니까 뭐랄까 그 저렴한 그러니까 고객층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렴한 저소득을 갖고 있는 이제 대중적인 차예요. 포드라는 브랜드 자체가. 근데 이제 거기에 비해서 토요타는 약간 미국에서도 어떻게 인지가 되어 있냐면 그보다는 한 단계 높은 차. 그래서 일본에서 시장의 점유율이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일본 차량 모든 차량의 브랜드의 점유율이 거의 40%에 육박해요. 예, 미국에서 특히 토요타가 막 30 몇 프로 그래요. 총 판매량이 보면은 그 정도로 토요타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다. 왜? 인지된 그 퀄리티가 다르니까요. 왜냐면은 토요타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품질이 좋다. 왜냐면 옛날부터 아까 전에 앞서 얘기했지만 이 측면이 자동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런티 코스트를 봤는데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는 이렇게 높은데 왜 일본 차는 저렇게 낮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됐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이 품질, 제품의 품질하면은 일본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perceived quality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얼마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포함해서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바라보는 브랜드 자동차라고 하면은 뭐 벤츠 같은 그런 고급 브랜드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퀄리티를 의심하지 않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고급 브랜드니까 뭔가 품질을 좋게 만들어 주겠지. 그리고 삼성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미국에서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뭐 핸드폰 하면 삼성이죠. 그래서 삼성 그리고 뭐 가전제품 딱 하면은 이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게 LG 뭐 그렇게 해서 많이들 이제 쓰시는데 그런 게 이제 레퓨테이션이에요. 컴퍼니에. 뭐 하루아침에 세우는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이 걸렸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레퓨테이션이 생기는 거고 참고로 뭐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저는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perceived quality란 그런 거다. 대중적으로 이제 대중적이 아니라 제가 주변에서 그렇게 몇 년 계속 물어봐요. 이제 학생들은 물어보고 어떤 게 좋냐 뭐 물어보고 그러면 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경험했던 거를 그냥 얘기를 해드립니다. 뭐 한국에서는 또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전 잘 모르니까 예,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요. perceived quality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conformance to standard 그러니까 표준 그러니까 규정 그런 거에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세부 사항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제 나중에 그 예전에 뭐 디자인 아니면 솔리드워스 캐드캠 수업을 들었으면 결국에는 그 도면이 나오죠. 도면의 사양대로 얼마나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어, 그런 겁니다. 꼭 예, 표준 그러니까 스탠다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런 규정에 얼마나 스페시피케이션에 얼마나 맞춰서 잘 만들어져 있는지 예, 품질 검사할 때 이런 걸 다 체크를 하죠. 예, 그래서 사실은 결합품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합품은 싸게 시장에 나오죠. 싸게 나와서 뭐 결합품이지만 기능은 잘 되어 하면 할인받아서 살 수도 있고 다 이유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얼마나 그런 그런 사양들을 잘 맞추고 있는지 예, 까지가 이제 주요 이제 dimensions of quality 해가지고 측면입니다. 생각보다 여러 가지 보죠. 예, 퍼포먼스만 보지 않아요. 예, 뭐 여러분들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요새는 릴라이빌리티도 좀 고장 안 나요? 뭐 그런 거 볼 것 같긴 한데 뭐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해보죠.
아, 잠시 물을 마시고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퀄리티 캐릭터리스틱인데 이제 CTQ라고 불러요. CTQ라는 단어를 이제 계속 볼 겁니다. CTQ. 그래서 Critical to Quality Characteristics인데 이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측면이 있어요. Physical, Sensory, Time Orientation 해가지고 결국에 Physical 물리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규격이에요. 규격, 무게, 응? 그런 거를 얘기하고 이제 센서리, 그러니까 센서리는 감각, 느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테이스트, 어피어런스, 컬러 뭐 그런 느낌, 이 제품에 대한 느낌. 그리고 타임 오리엔테이션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릴라이빌리티, 오래 쓰면 마모되고, 듀라빌리티가 오래 쓰면 마모되고, 그다음에 릴라이빌리티 고장 빈도가 달라지고, 그죠? 서비스빌리티 뭐 그런 것도 다 시간에 관련이 돼 있죠. 예. 아, 그리고 이제 품질 공학을 이제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제가 조금 설명을 했죠. 타겟 밸류 혹은 노미널 밸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의 규격이 있을 때 측정, 그러니까 원하는 값이고요. 그러니까 lower specification limit. 그러니까 LSL이라고 그냥 많이 불러요. 나중에 되면. 그래서 LSL, LSL, USL 그러면 이제 LSL이 보고 USL이 보지 막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결국에는 이제 정규 분포를 떠오르면서 아 요구하는 사양이 있으면 타겟 밸류가 있고 그거를 어느 정도 허용치라고도 불러요. 근데 제가 이제 미국권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어 위주로 쓸 텐데 뭐 나중에 품질 경영 같은 거 공부하시면 거의 다 단어가 이제 일본에서 넘어온 단어들을 결국에는 한자어로 바꾼 용어들을 많이 쓸 겁니다. 무슨 갑이 아니라 무슨 치 뭐 그런 거예요. 허용치 뭐 그런 걸 많이 쓰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이제 공부하시면서 스스로 습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요. 그래서 로얼 스페시피케이션 리밋 해서 이제 규정이 있으면 어느 허용 값이죠. 이 정도까지만 넘으면 그래도 뭐 아까 전에도 10cm라고 했는데 어, 좀 이제 뭐 20cm, 10cm, 20cm 그런 타겟 값들이 있으면 그래 뭐 0.5cm까지는 밑으로 그러니까 뭐 9.5cm까지는 허용해 줄게. 아니면 upper specification limit 10.5cm까지도 10cm인 걸로 하자. 그 정도의 융통성. 산업공학은 융통성이죠. 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lower이나 upper specification limit이 있고요. LSL, USL. 그리고 non-conforming product 해가지고 뭐냐? 결국에는 스페시피케이션을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conforming은 충족한 거고 non-conforming은 충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non-conforming product 뭐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렇다고 결합품하고는 다른 겁니다. 뭐 기능이 제공이 다 될 수도 있죠. 스페시피케이션을 다 충족하더라고. 그죠? 근데 defective 그러니까 이거는 결함이에요. 제일 피하고 싶은 건데 음, 여기서 써 있죠. 그러니까 one or more defect에서 which are non-conformities that are serious enough to significantly affect the safe or effective use of product에서 결국에는 그 제품의 기능이나 안정성이나 아니면 제공할 수도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conforming하고 defective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아셨죠? 결국에는 쓸 수 없는 거예요. defective. 뭐 결함이 하나일 수도 있어요. 뭐 자동차를 샀는데 엔진이 고장났어. 그건 의미가 없죠. 그죠? 근데 뭐 자동차를 샀는데 뭐라고 할까? 기스 하나가 있네요, 문짝에. 뭐 그런 거는 괜찮죠. 살 수 있죠. 뭐 할인된 가격에. 그래서 이제 전혀 다릅니다. 뭐 어느 게 디펙티브예요? 그죠? 자동차 자체의 기능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디펙티브죠.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not all product contain the defect are necessarily defective에서 이게 어, 이 차이를 조금 인지하자. 하셨죠?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을 볼까요? 컨트롤 임프루먼트를 위한 이제 통계적인 방법론을 볼게요. 이제 프로세스가 있어요. 우리 시스템이 뭐예요? 시스템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연계돼서 특정 아웃풋을 제공하는 게 시스템이죠. 그죠? 프로세스들의 컨비네이션. 그죠? 그런데 프로세스 하나만 봅시다. 그럼 프로세스는 뭔가요? 인풋을 어떤 원하는 아웃풋으로 변환하는 과정이죠. 그거를 이제 시스템 공학, 산업공학에서 말하는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맞죠? 그래서 프로세스라고 하면 뭘 떠올려야 돼요? 인풋, 아웃풋, 그리고 컨트롤, 그죠? 컨트롤 인풋들도 있겠지만은 뭐 컨트롤이죠, 결국. 그래서 그걸 변화하는 과정이니까. 그죠?
그래서 인풋이면은 원료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이제 부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정보 시스템이면 정보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근데 controllable input, 뭐 말 그대로 제조공학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CNC 머신을 이렇게 보시면 뭐예요? depth of cut, 자르는 이제 절삭, 그죠? 깊이, 그죠? 스핀들 스피드, 모터의 속도, 자를 커팅하는 속도, 그죠? depth of cut, 스핀들 스피드, 그죠? 그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컨트롤 인풋. 근데 이제 스핀들 스피드 높으면 어떻게 돼요? 모터를 빨리 해서 가공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서페이스가 깎여 나간 금속의 표면이 어떻게 돼요? 거칠어지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거칠어지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그 원하는 규격을 잘 맞출 수 없겠죠. 왜냐면 요동치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컨트롤 인풋에 들어갑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규격을 맞췄는지, 아웃풋을 제대로 했는지, 프로덕트가 불량 없이 나왔는지. 근데 문제는 컨트롤 인풋만 있으면 좋은데 언컨트롤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사회에도 그렇죠. 뭘 봐도 그러니까 인지를 하고 변화할 수 있는가 반면에 결국에는 인지가 돼도 컨트롤할 수 없는 것도 있고 심지어 인지조차 안 돼서 컨트롤 못하는 것도 있고 그죠? 어,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컨트롤 인풋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결국에 에러를 만들게 되고요. 그죠? 예, 그래서 Statistical Process Control, SPC라고도 부르는데, 뭐, Statistical Process Control, 예, 결국에는 이제 컨트롤 차트 나중에 이제 차트 보면서 분산, 그러니까 표준에 얼마나 규격에 맞는지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봐야겠죠. 그게 통계적으로 분석하면서요. 그게 이제 통계적 프로세스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해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온라인 테크 기획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은 온라인 하니까 뭐 갑자기 뭐 또 인터넷 떠올릴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온라인이라고 하면 실시간이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영어 단어에서 온라인 테크닉이라고 하면 실시간, 그러니까 온라인 해가지고 이 지금 라인이 연결돼 있어서 결국에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의역을 해드리자면 기계가 이렇게 계속 센서가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넘어오는데 그걸 보면서 어 그걸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뭐 하루 매일 이렇게 보면서 그 상황을 그때그때 모니터링하고 그죠? 모니터링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는, 그래서 온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 자체를. 예. 그 온라인이 온라인 수업에서 얘기하는 온라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때그때 현장 대처가 가능한 기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관리도를 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알았죠? 아이고, 드디어 역사네요. 역사 들어가 보죠. 뭐 관리도란 단어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이게 관리도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 보이는 게 관리도예요. 드디어 그림으로 왔네요. 이게 센트럴 리밋이에요. 센트럴 리밋이 뭐냐면 결국에 타겟 값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아셨죠? 이 기준을 만족하고 싶은데 기계나 뭐 여러 가지 뭐 인간 작업자의 여러 가지 에러들도 있고 해서 사람이 어떻게 기계도 똑같고 정확하게 이 값만 분산 없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죠?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그냥 정규 분포죠. 예.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UCL, 그래서 upper limit, 그리고 이제 lower limit 해가지고, UCL, LCL이 있어요. CL에서 이제 upper limit, lower limit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개념을 이제 제안한 사람이 월터 슈왈츠 박사인데, 이제 뭐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이제 맞죠. 품질공학은 그 꽃이 결국에는 1900년대 초반에서 이제 2차 대전 조금 넘어서 그때 기간까지 굉장히 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이제 연구가 많이 돼서 한 80년대, 90년대는 안정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점점 이제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굉장히 회사들이 대기업은 다 보편화되어 있고요. 심지어 중소기업에도 어느 정도는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자리가 많다. 일자리가 많아요. 예, 어쨌든 근데 뭐 안정이 돼 있으니까 뭐 색다르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전통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 인 엔지니어링 피직스, 이 사람은 이제 피직스 그런 거 백그라운드 가지고 이제 사실은 벨랩, 이제 벨 연구소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벨 연구소가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엄청 잘
많은 신진 연구를 많이 했죠. 그래서 거기서 벨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제 컨트롤 차트, 이제 통계적 품질 관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요. 이런 관리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개념을. 그죠? 여기서 나오죠. 1924년. 까마득한 시간입니다. 거의 100년 전입니다. 어느덧 100년 전이었네요. 제가 배울 때는 그래도 100년 전까지는 아니었는데 100년 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슈워츠 사이클, PDCA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PDCA 사이클은 뭐 너무나 이제 품질 경영뿐만 아니라 뭐 생산 관리, 뭐 운영 관리 뭐 그런 과목에서도 워낙에 나오니까 철학처럼. 그리고 이 모토로 해서 삶을 사셔도 항상 뭐랄까 발전된 삶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철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받아들이세요.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공학이 절대 사람들이 이제 만든 것인 만큼 절대 이제 사람의 그 생활 패턴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플랜 세우죠. 계획 세워요. 계획을 세우고 해요. 안 하면 계획 세우세요.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액션을 취합니다. 그게 두예요. 뭐 액트도 있지만 두. 예.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어 사실은 이제 두라는 거는 뭐 어떤 이제 현행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체크를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떤 이제 왜냐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죠? 플랜이 있고 실행을 해보면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어야 되니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질문 있죠? What was learned 해가지고 어떤 걸 배웠냐, 그죠? 뭐 그래서 이제 그 체인지를 이제 어답트 할지 그만둘지 이제 행동에 옮기죠. 예, 결정이야 사실 액트가 여기서 뭐 지금 표현하자면 사실은 액트가 거의 결정에 거의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액션을 취할 건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어떤 계획에 대해서 실행을 해봤어요. 품질 임프루먼트에 대한 계획을 실행을 해봤는데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뭐 당연히 액트를 하지 말아야겠죠. 그리고 해보고 다음번에 또 문제점 있으면 또 플랜 세우고 do하고 체크하고 act하고 PDCA 그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은퇴할 나이가 되겠죠. 예, 그렇게 되는 거고 사람 자신도 항상 계획을 보시고 그걸 해보고 행동하고 체크하고 다시 그게 뭐 개선점이 괜찮았다면 이제 어답트해서 결국에는 이제 액트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생활 지침으로 삼으셔도 좋습니다. 좀 여담을 샜는데 저는 보통 그래요. 산업공학에서 배운 것들을 뭐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생활에서. 그러면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됐죠. 하여튼 PDCA 열심히 생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뭐 외울 게 뭐 있나요? 스튜어트 사이클에서 PDCA 뭐 생활 실천하다 보면 PDCA 사이클 하면 바로 아는 거지, 그죠? 예. 그래서 매니지먼트 애스펙트 오브 퀄리티 임프루먼트 해서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관리자의 측면이에요. 뭐 저희도 뭐 산업공학과가 이제 품질 경영 관리를 하시면 이제 뭐 품질 관리 부서가 큰 회사 공장으로 만약에 내려가게 되면 아니면 본사에 있거나 품질 그 경영 이제 담당 부서가 있는데 거기서 사실은 뭐 몇 명 안 되죠. 팀이 한 네다섯 명 되고 이제 전체 이제 공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대다수의 뭐 200명, 300명 이제 다 작업자 분들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품질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자의 측면도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죠? 맨날 이제 부탁을 드려야 되는 입장이니까. 예, 뭐 그래서 하여튼 이제 퀄리티 플래닝, 퀄리티 어슈런스 앤 퀄리티 컨트롤 앤 임프루먼트 해가지고 뭐 특히 다른 건 없습니다. 계획을 한번 측정하고 어슈런스 품질 이제 그 수준, 요구 수준이 어느 정도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컨트롤하고 향상시킬지 끊임없이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어, 그리고 에드워드 데밍, 이제 슈월츠 박사에 의해서, 슈월츠뿐만 아니라 데밍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 이 철학을 이제 그 데밍의 법칙 해가지고 14가지 법칙을 딱 얘기하죠. 그 관리도 관련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관리도 관련이 아니라 이제 품질 관리에 관련해서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그때 20년대, 1920년대 이제 활동하시던 분이고, 20년대 이제 PhD 땄으니까 28년에. 그래서 이제 그 슈얼츠 박사의 이제 의중을 이제 헤아려서 이제 그러니까 그거에 감명받아서 한마디로 이분도 계속 연구를 한 거예요. 데민 박사님도 연구를 해서 이제 굉장히 이분은 이제 USDA 뭐 Government Statistics 아니면 Bureau of Census 해가지고 다 미국 정부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뭐 결국에 이렇게 정부기관에 일하는 분들이 저야 뭐 이 내막을 조금 알지만은 이렇게 정부부에 일해야지 사실은 미국의 이제 디펜스 컨트랙터가 될 수가 있죠. 예, 그러면 한번 이제 데밍의 14가지 법칙을 보시죠. 그 create constancy of the purpose toward improvement 해가지고 그 품질 향상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네요. 예,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이거는 이제 평생에 걸쳐 이루어질 끊임없는 노력입니다. 품질 관리라는 것 자체가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철학에 대해서 습득하는 능력을 이제 길러야겠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인지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걸 인지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어답트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량의 이제 품질 관리를 위해서 결국 인스펙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규모의 이제 조사죠. 조사, 인스펙션, 결국 검사, 물품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릴레이빌리티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면은 이제 검사를 하는 방법이 매번 바뀌면 안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은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어떤 거냐면, 이제 평가만을 위해서 제출된 제품에 대해서 어월딩을 하는 것 자체, 그런 거에 대해서만 살펴보는 것 자체를 금지해라, 주의해라는 거예요. 끝내라. 강한 단어 썼죠. 끝내라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똑같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제품을 평가할 때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전수검사죠. 뭐 비용에 문제가 있지만 다 평가하는 겁니다. 수능이 왜 안 좋아요? 1년에 한 번 보니까. 1년에 한 번 보는데 그거를 그 사람에 대해서 고등학교 생활 전반을 그죠? 평가하는 그런 폐해가 있으니까. 사실은 뭐 여러 번 평가하면 평가할수록 좋긴 합니다. 근데 항상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근데 회사에선 다르죠. 회사에서는 제품을 팔아야 하고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검사를 뭐 말 그대로 100만 개 중에 한 개만 검사하고 우리 100만 개 다 좋아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어. 그리고 몇 가지 말은 조금 이제 겹칩니다. 그 계속 이제 점진적인 다섯 번째도 그렇지만은 이 아까 전에 말했지만 영구적으로 시스템 프로덕션 서비스를 끊임없이 개선하라는 거고 훈련도 강조되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리더십도 있어야 되고 향상이 되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품질 경영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경영자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지 나중에 식스 시그마에서도 또 얘기해 드릴게요 하는 거지 그 직원들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냥 모두가 같이 해야 된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아웃해라라는 거고요. drive out fear가 결국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혁신이 뭐 새롭지 않아요. 이때 이미 나온 겁니다. 조직 혁신, 뭐 생산에 있어서 관리법에 대한 혁신 이미 뭐 100년 전에 다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새롭지 않고요. 다 알고 있었던 것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break down barriers between department.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협조가 많이 필요해요. 모두가 함께 품질을 대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업 전체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돼요? 관련 부서들끼리 알력 다툼하고 있을 틈이 없죠. 예? 뭐 사회도 똑같죠. 서로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망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손에 손잡고 힘 합쳐서 회사를 잘 살려보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Break down barriers between departments라는 게. 맞죠? 사실은 뭐 철학이 다 녹아 있어요. 이렇게 다 왜냐면 이런 규칙들이라는 거는 한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통해서 추적되고 한 거를 이제 정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14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eliminate slogan target for workforce such as zero defect 뭐 이런 거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제거하라는 건 아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양하자 단어 뜻 아시죠? 지양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슬로건을 내고 마치 무결점 뭐 그런 슬로건을 내고 거기만을 맞춘 단순한 짧은 행동들 그때 보여주기식 그런 거를 지양하자는 겁니다. 왜? 아까 전에 말했지? permanent 영원히 끊임없이 반복되고 모두가 함께 해야 할 노력이니까 그죠? 그리고 eliminate work standard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작업 표준들을 그런 규정들을
쫓는 거, 그런 규정들만 쫓는 거. 그러니까 자기 모두가 체득이 되는 경지를 이제 일으키자는 것을 이제 그렇게 다른 식으로 표현한 거고요. 12번째는 이제 작업자들이 너무 자기 작업 방식에 고수하는 거를 이제 막도록 하자. 왜냐면은 옛날 방법이 최고야.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기가 항상 하던 게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꺼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옛날부터 했는데 문제가 없었으니 이건 최고야라는 그런 방법에 어, 뭘 고수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 나름대로 이득은 가죠. 이해는 가요. 뭐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럼 뭐 그대로 계속 살겠죠. 그죠? 사람 습관상. 그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바꾸기 어렵죠.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뭐 사고방식이나 행동 반경은. 그죠? 근데 작업자들한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사람이니까. 자기네들이, 뭐, 이제 막 취직해서 가시면은 뭐, 신입사원, 이제 뭐, 해봐야 5년, 끼케야 4, 5년 이제 일하는 직원분이 와가지고, 품질 바꿔야 되니까 이런 방법은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은 20년 동안 일한 근로자분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어디서 애송이가 와가지고 내 하는 작업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뭘 안다고, 뭐 그렇게 되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그리고 이제 조금 부탁드릴 게, 이제 뭐 그렇게 이제 장인들, 오랫동안 일하신 근로자분들의 말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분들의 말이 대부분은 일리가 있어요. 오랫동안 이제 하셨기 때문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만 따다닥 해가지고 통계적으로 이게 아니니까 이게 뭐 이거는 아니에요라고만 하기에는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지만 혼자만의 머리로 할 게 아니라 젊은 분들이 저도 비슷한 실수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할 것 같은데 가서 그냥 이렇게 이론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실무하고 이론하고 다르긴 하지만 이론대로 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론으로 다 못 가니까 그걸 변형시키고 커스터마이즈 하는 거예요. 이론대로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법대로 가는데 규칙대로 가고 그러면 성공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못 가요. 왜? 여러 가지 제약 조건들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핑계인 거지. 뭐 실무하고 이론은 다르다? 그것도 어폐가 있어요. 실무하고 이론이 같아지는 그 상황이 되면 될수록 잘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알겠지만은 운동할 때 뭐예요? 교과서에 나온 자세를 가지신 분이 결국에는 운동을 제일 잘하게 돼 있어요. 그죠? 교과서대로 하면은. 근데 일반적으로 뭐예요? 허리 아프다, 무릎 아프다, 다리 아프다 하면서 다 자기에 맞는 자세로 바꾸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론과 실무의 관계는. 실무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는 것보다 항상 우리가 지향하는 바는 지향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는 이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뭐 어쩔 수 없는 거는 변형된 거죠, 실무. 근데 실무자들이 그렇게 바꾸게 된 동기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임프루먼트 할 때 그룹별로 같이 해야 한다. 그룹,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충분히 의견 교환을 하고, 그 사람들한테도 교육도, 아까 트레이닝 했죠? 사람들 이렇게 교육도 시켜보고, 그런데 의견들이 어떤 부분이 안 되고, 그러면 한 번에 혁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그 점진적인 변화. 이번에는 그럼 여기를 개선해보자. 다음번엔 여기를 조금 바꿔보자. 그런 식으로 가셔야 돼요. 뭐 갑자기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자동차 살 때도 근데 풀 체인지. 풀 체인지를 한다라고 해서 막 광고를 막 하죠. 무슨 자동차 해가지고 풀 체인지 모델 해가지고 갑자기 파는데 그러면 전 두 가지 의문이 듭니다. 기존 모델이 많이 그렇게 잘못됐나? 여러분들 똑같은 생각 안 드나요? 왜 풀 체인지까지 해야 하나? 기존의 모델이 얼마나 안 좋았으면 기존에 뭐 제품을 산 사람들은 호구인가? 뭐 그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어, 뭐 동의가 안 하실 수 있겠지만 하여튼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풀 체인지를 좋아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이제 풀 체인지가 왔으면 얼마나 많은 분량이 이제 시작될 것인가? 그게 안정화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안 삽니다. 보통 풀 체인지를 한다는 거는 네. 하여튼 그렇게 점진적인 개선이 가장 좋다. 품질 경영에서는. 그러니까 통계적인 측면으로 봐도 그렇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나중에는 뭐 셀프 임프루먼트를 할 수 있고 모두가 체득의 경지에 되면 교육도 받고 셀프 임프루먼트도 하고 그래서 뭐 put everybody to work to accomplish transformation에서 좀 결국 everyone이에요. everyone을 다 함께 놓고 이제 뭐 사장님부터 결국에는 말단 사원, 작업자 뭐 모두 포함해서 우리 함께 으쌰으쌰 해보자 라는 이런 조직적인 마인드가 결국에 품질 경영의 기본 토대입니다. 아셨죠? 결국에는 하나의 노력만으로는 되기가 너무나 어렵다. 예.
제품을 만든다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데밍 박사가 이런 것도, 뭐, 7가지의 디지즈라고까지 표현을 했어요. 질병이래, 질병. 다, 그대로 직역하자면. 그러니까, 매니지먼트의 질병, 이런, 저만 웃고 있군요. 하여튼,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좀 재밌어요. 그죠? 얼마나 하면은 아예 그냥 질병이래요. 회사를 좀먹는 질병이다. 이거는 뭐, 기업체가 생존에 걸린. 예. 그러니까 목적에 대해서 일회성 방법. 정부 운영도 똑같습니다. 일회성 방법 해보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속적인 공장이든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시스템이에요. 정부 아니면은 기업 아니면 학교 뭐 그런 것들도 다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같이 여러분들은 품질 공학을 배우자 사실은 삶의 철학을 배우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사라지면 안 되겠죠. 끊임없이 개선하고 끊임없이 발견하고 문제점을 끊임없이 향상시키려는 노력. 그렇죠? 똑같아요. 숄텀 프로핏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숄텀 프로핏에 집착하면 어떻게 돼요? 망하죠. 그래서 너무 숄텀 프로핏에 연연하면 안 돼요. 회사도 똑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CEO들의 임기가 계약직이죠. 2년이죠. 보통 자기 임기 동안에 임기 연장을 위해서 숄텀 프로핏을 엄청나게 볼 수 없는 구조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업의 장기 성장을, 가치를 고려하냐? 글쎄요, 회장님이면 모르겠는데, 회장님 정도의 레벨이면 모르겠는데, 전문 CEO가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런 숄텀 프로핏에 대한 연연을 하지 마라, 그래도, 근본적으로는. 예.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이발루에이션, 메리트 레이팅, 애뉴얼 리뷰.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아까 말했죠? CEO가 임기가 2년이에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2년 내에 끌어올 수 있는 거 다 끌어올리겠죠? 그 3년 후, 4년 후 어떻게 되든 간에, 그죠? 그러면 결국에 그 평가를 위해서 달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 좋죠? 네. 저도 패단을 알고, 우리도 패단을 알지만, 뭐, 그런 사회 전반에 이제 그런 게 있죠. 문제가. 뭐, 점진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니까, 언젠가 더 좋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오브 매니지먼트. 그리고 이제, running a company on visible figures alone. 예, 아까 근데 다 비슷한 말이에요. 그죠? 가시적인 성과, 겉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것만 연연하지 말라. 안에서 골병이 생길 수도 있다. 내부적으로. 예. 그리고 너무 과도한 메디컬 코스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메디컬 코스트가 할 수 있으니까 작업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라. 아니면 부상자를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라. 그런 말입니다. 회사 망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처벌이 그런 게 없죠. 처벌에 대한 뭐 관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깜짝 놀랐어요. 뭐 처벌의 관용 뭐 이런 단어가 한국에 존재해서 깜짝 놀랐는데 하여튼 미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뭐 속도 위반, 신호 위반해도 아주 처벌이 무서워요. 음주운전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면서. 하여튼 그러니까 뭐 제 주변에서는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코스트가 어마어마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 결국에는 다 주의하자. 그리고 워런티 과도한 불량률로 인한 그 코스트를 과도하게 나오지 않도록 하자. 뭐 그런 의미입니다. 예, 이젠 좀 더 스피드를 내서 빠르게 진행해 보죠. 이제 주한 박사입니다. 결국에는 뭐 슈월츠 박사에 대해로부터 영향을 받았고, 결국에 이분은 이제 전략적이고 더 관리적인 측면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이제 그 주란 트리올로지라고 해서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플래닝, 컨트롤, 임프루먼트를 강조했고요. 앞서 뭐 PDCA와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이것도 뭐 계획 세우고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결국에 관리하고 결국에는 지속적인 향상을 하자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인터릴레이트 돼 있다. 예. 그래서 뭐 이분의 이제 차이점은 이제 프로젝트 임프루먼트 그러니까 계속 이제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프로젝트를 하고 한다는 건데 뭐 그래도 크게 안 다르죠. PDCA 사이클하고 그죠? 영향을 받은 게 보이죠. 예, 파이겐바움입니다. 뭐 이 사람은 이제 TQC Total Quality Control 이제 저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퀄리티 리더십하고 퀄리티 테크놀로지, 뭐 오르가나이제이셔널 커미먼트 그런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인물들이네요. 그래서 이제 품질 공학에서 보면 주란 박사,
데밍 박사, 네, 슈월츠 박사인데 가장 중요한 인물이 역시 최초의 시초가 되는 이제 슈월츠 박사랑 데밍,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데밍 박사님 해서 이제 두 분이 가장 이제 주요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80년대 가장 이제 흥행했던 이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다 왔어요. 예,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에 이제 그 1980년대 이제 품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관심이 생기면서 막 이제 강조를 합니다. 막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운동이 생기고 이제 전사적인 품질 관리 들어가셨나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어, 그래서 품질 관리를 이제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패했어요. 크게 해서 막 관리자들 이제 CEO 사이즈에서 막 흥행 막 하다가 결국 실패했어요. 결과적으로. 왜 실패했냐면 이게 말로만 떠든 겁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 뭐 트레이닝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는데 이거를 어디서 주도했냐면 HF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부서들이 인적 자원 관리 뭐 그렇게 해서 막 하는데 사실 품질이 왜 공학이 필요합니까? 공학이면 과학적인 접근법이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그죠? 그걸 통계와 분석을 통해서 품질 제품의 불량률을 찾아내고 그런 일련의 행동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경영적인 경영 부서죠, HR도. 그래서 거기서 와가지고 뭐 사람들 해고하고 정리하고 아니면 다시 고용하고 뭐 트레이닝하고 뭐 그 정도의 수준을 그치니 모두가 인식은 하되 실제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할 건데 디테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not enough 여기 써있죠. Not enough emphasis on quality control and improvement tools. 그러니까 그죠? 뭔 도구가 있어야죠.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실행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그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제 대민 박사님의 이 14가지 포인트를 방금 아까 전에 언급했잖아요. 꽤 많은 시간을 할당해서 했는데 철학적이죠. 그죠? 철학적이에요. 그 어떤 액션, 어떤 거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습니다. 산업공학이 토대한 것도 그쵸. 뭔가요? 경영만으로는 힘드니까 경영만으로는 너무나 개념적이고 뭐 우리 이제 잘해야 돼 잘해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그죠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산업공학은 뭐예요? 공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결국에는 회사와 수익을 극대화하고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최대화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통계적인 지식과 확률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TQM은 largely unsuccessful 합니다. 흥행한 거에 비해서 결국에는 그때뿐인 것으로. 예, 그래서 여기 TQM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Just another program. 그냥 또 하나의 뭐 마케팅 브랜드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통계적인 툴 없이는 여기에 이제 박스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리더들 자체가 has no knowledge, 그러니까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About statistical methodology, 그러니까 통계적인 기법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리고 기법, 그러니까 이런 체계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하겠다고 나서봐야 결국에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이 미스언더스탠딩 하는 거죠. 임프루먼트는 그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인데, 그죠? 관리 기법이고.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거는 이번 과목, 품질공학에서 배워야 할 거는 예, 또 다른 과목 이름이 뭐예요? 교과서 이름 아시죠? Statistical Quality Control입니다. 통계적인 기법을 통해서 얼마나 이제 지속적으로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아셨죠? 이런 이제 폐단을 없애고자 이제 국제관리기구에서도 이제 품질에 대해서 규격이 있어요. IS 9000, 9001, 9004 그렇게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컨설턴트 같은 직업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산업공학 출신으로서 할 수 있는 컨설팅 중에 제일 큰 분야 하나는 ISO 규격에 대해서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가가지고 어, 이제 그런 ISO 9000을 갖출 수 있도록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컨설팅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하여튼 이제 그럴 때도 이런 이제 9000, 9001, 9004 그런 규격 매뉴얼들을 확실히 습득하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퀄리티 시스템 스탠다드라는 것도 생겨나고 이제 지속적으로 보급이 되고 있고요. 퍼스트 스탠다드가 언제 이슈됐어요? 1987년에. 그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일회성으로는 될 수 없으니까 모두에게 이제 지속적이고 안정된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이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고, 어,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말콤 볼드리지 내셔널 퀄리티 어워드 해가지고 이제 회사들한테 이제 87년부터 이제 미국 의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해가지고 회사가 가장 퀄리티 매니지먼트 잘하는 회사한테 상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았죠? 뭐, 근데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전에 좀 어폐가 있는데 뭐 이런 상은 지향하고 사실은 지속적인 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향상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장려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상을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결국에는 뭐 여기서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있는 퀄리티 상까지는 그렇게 노리는 것도 웃기고 대상도 안 되고요. 그죠? 결국에는 근데 이거를 이제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도 품질 혁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렇게 보면 조직 전반적인 구조와 여기서 보고자 하는 이제 구조를 많이 다 본다는, 전반적으로 이제 회사를 평가한다는 겁니다. 리더십도 보고, 스트레이트 플레이ing도 보고, 커스텀 마켓 포커스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휴먼 리소스, 비즈니스 리조트, 그러니까 그 펑션, 기업의 이제 기능들을 이제 다 파악하고, 그거와 관련해서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도 보고, 그죠? 그리고 이런 멀티플 스테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도 확인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한두 번을 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굉장히 여러 단계, 네 단계인가요? 스테이지 1, 2, 3 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위너를 선정한다. 세 단계네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맞춰야겠죠. 이거는 품질 경영 기사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품질 건데, 필기 과목이 있죠. 품질 경영 기사는 이제 여기 관련된 링크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 큐넷이죠. 큐넷 가서 자격 시험을 이제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날짜가 많이 변경이 됐고, 연기도 많이 되는데, 어차피 정상화되면 이제 매년 서너 차례 기회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차례인가? 그냥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이제 필기 과목이 다섯 가지 중에 여기서 이 과목에서 대부분 이제 커버를 하는 부분은 실험계획법, 통계적 품질 관리, 그리고 품질 경영. 근데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바로 시험 보시면 안 되고, 듣고 나서 이제 품질 경영 관련 경영 기사 관련 문제집이나 교재를 사서 따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셔야겠죠. 예, 이렇게 하시고요. 이거는 품질 공학이지 경영 기사 대비 과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영 기사에 도움이 된다. 뭐 거의 대부분의 내용을 커버하고 있다지. 저는 이 자격증 자체보다는 품질 공학 그 본연에 서 배워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첫 시간 굉장히 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번에 이제 또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